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건너뛰었던 5.18 진상규명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음 주에 여쭤보겠노라 하고 끝냈는데 그 사이 예산 삭감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우선 먼저 문재인 대통령 모친 작고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 굉장히 얼굴이 고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네. 대통령 네 분께도 일과적이게 위로를 드립니다. 네. 5.18 문제는 한국당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한국당입니까? 왜요? 그렇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예. 5.18 특별법 개정안을 예. 대한신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랬었죠. 여기에 개정안을 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 내서 네. 국방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지난주에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31일 내일 네.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은 진상조사위원만 구성되면은 제대로 진상조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아직도 한국당이 그 부적격한 사람을 세 분 중 추천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명을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랬죠. 여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보안사 5.18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한 네. 사진첩 13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공개를 해라. 예. 그래서 정경도 국방장관이 공개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네. 긍정적 답변을 했어요. 예. 또 제가 듣고 있기로는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 예, 이것도 국방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비디오 테이프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나왔던 뭐 NHK 테이프니 독일 비디오 이런 거 말고 보안사에서 보안사께 직접 제작한 오. 비디오 테이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추궁하려고 하는데 음. 아니 한국당에서 내년 또 예산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하는 한국당이 과연 네. 이 영령들에게서 어떤 벌을 받을지 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광주 AI 신규 사업 한 거나 목포의 해경 정비창 이러한 것들을 삭감하겠다 하고 자기들 100대 과제에 넣었는데 그 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호남을 또 차별하겠다 하는 아주 나쁜 발상이기 때문에 5.18 목포 해경 정비창 광주의 AI 산업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 같은 이제 한국당 입장만 그런 거고 아직 뭐 이제 그 아직은 아니죠. 새해 예산 통과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건 그리고 좀 뭐 예결에서 논의도 안 했고, 그러니까요. 그래 자기들의 책자에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국민적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을 환기시켜서 한국당이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우리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검찰 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미뤘다는 걸 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문희상 의장의 구상이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문희상 의장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과거 예.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당시 12월 상정할 것이냐, 예. 12월 9일 상정할 것이냐. 예. 이때 제가 원내대표였는데 예. 상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결, 의결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때 당시 탄핵안처럼 만약 12월 9일 날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았으면 부결됐습니다. 그랬을 때 박근혜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끔찍한데요. 지금 현재
부의가 돼 있는데 상정을 오늘 했다 하면은 가결에 자신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저는 수차 오래 전부터 민주당 지도부에게 국회의원 의석 한 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당신들이 과반수가 못 되니까 과반수인 151석을 지금 확보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다져나가라 음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 정치력 부족으로 네. 지금 현재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신당이나 예. 평화당이나 음흠. 바른미래당 일부나 심지어 정의당마저도 처음에 합의대로 정치개혁특위 즉 선거제. 선거구 조정 먼저 표결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개혁 입법하자. 예. 그리고 저를 필두로 해서 모든 군소정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늘리자. 여기에 딱 봉착이 된 거예요. 봉착이 됐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혁은 합의된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자. 네. 그랬으면은 분리 대응을 했으면은 음흠. 저는 이번에 공수처 등 검찰 개혁 통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구 조정 문제는 네. 또 얘기해가지고 12월에 하든지 네. 1월에 하든지 했으면 좋은데 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군소정당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예. 그래도 문희상 의장이 12월 3일로 선택한 것은 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달간 설득하고 노력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안 개편안과 그 검찰 개혁안이 패키지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제가. 그건 처음부터 합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패키지로 한꺼번에 처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전제 조건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합의, 특히 의원 정수 확대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당은 오히려 200명으로 줄이자. 이건 파퓰리즘이죠. 우리 국민의 70~80%가 네. 증원을 절대 반대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예. 이 증원만은 안 된다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증원을 안 하고 선거구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농어촌 지역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피폐된 농어촌 지역을 더 피폐화시킬 수 있느냐. 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군소정당은 증원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양당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저는 선거구 조정도 상당히 물 건너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검찰 개혁안도 물 건너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막판에 가서 거의 그러니까 시안에 가서 민주당이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의원 정수 확대하고 검찰 개혁안 함께 그러니까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점치십니까? 그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아, 높다고 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희상 의장이 한 달의 말미를 주고 네. 이때 더 논의해서 해라. 예. 그런데 이인영 예. 대표의 반응도 유감이다는 가벼운 정도의 반발을 했지 네.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강하게 네. 선거구 조정과 검찰 개혁을 지금 얼마나 부르짖고 계세요. 대통령 국정치락을 뒷받침해 줄 게 민주당인데 네. 그렇게 나태하게 전략적으로도 리더십도 네. 미숙하면 안 된다. 예. 지금 한 달 사이에 계속 노력을 해서 개혁하자. 네. 이거에 저도 방점이 있는 거지 안 된다가 방점이 아니에요. 아무튼 마지막 반전 가능성이 각성을 촉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반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이철희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으면서 물갈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물갈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물갈이는요. 네. 참 이상해요. 왜요? 이 국회를 저도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 하고 보면은요.
반드시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30-40%의 물갈이가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통계가 꼭 그래요. 예.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법사위 국정감사하면서 지금 이분들 앉아 있지만 미안하지만은 내년에 30-40%안 볼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당마다 개혁 공천을 앞세우는데요. 네. 최고의 개혁 공천은 결국 나중에 보면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 공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더라도 물갈이가 되더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래도 공천 룰 등 기준을 만들어 나가지만은 한국당은 그 자체를 못 만들잖아요. 네. 왜? 만약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은 박근혜 신당으로 튀어갈 의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이게 못 만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박근혜 신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 공화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정당이 만들어질 지금 거라고? 현재는 우리 공화당이지만은 예. 저는 편의상 박근혜 신당이라고 봅니다. 아. 우리 공화당과 합쳐서 더 큰 신당이 될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자꾸 도로 박근혜당이 되려고 하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배신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보면은 거기가 큰 핵폭탄이 되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신상전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공천룰이 석 달이 넘도록 지금 확정이 안 되는 걸 여쭤봤는데 결국은 이것도 공천룰을 미리 확정을 하면 공천에서 탈락될 게 거의 불을 보듯 뻔한 의원들이 뛰쳐나가서 거기에 합류할 걸 우려해서 시간을 미루고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게 보세요? 네,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한신당도 우리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지금 당을 만들어 가지고 가다 보면은 예. 또 민주당에서도 물갈이 대상으로 해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예. 자동적으로 바른미래당도 이제 갈라지게 되면은 그건 좀 근데 속칭 이삭줍기 아닙니까? 속칭? 그건 뭐 정치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그때 가면은 1, 2월 달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정계 개편의 가장 큰 불씨를 손학규 대표로 보았지만은 저렇게 험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네. 만약 유승민 의원과 갈라지게 됐을 때 그 유승민 의원 계열들이 예. 한국당으로 통합이 돼버리면은 내년 총선의 기호 1번은 한국당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하고 네. 그것보다도 더 큰 게 예. 박근혜 자체가 정치 그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신당이 황교안 대표가 공천 룰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뛰쳐나와가지고 커지느냐. 그러니까 진보도 분열되지만은 보수도 확실하게 분열된다. 또 거기에다 만약 유승민 대표가 지금처럼 창당을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예. 한국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면은 보수도 3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계 개편의 서막이 아직도 안 오르고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손학규와 예. 한국당의 미적거림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탄은 다음 주를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12월 1월 달에나 얘기해야 정확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탁 치겠습니다. 다음 편 예고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